예, 안녕하세요. 오제이튜브의 오주환입니다. 금방 돌아왔네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사실 유튜브 댓글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의 채널을 와서 보시는 분들이 뭐 이미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현업에 있더라도 한 1, 2년 차 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공부 중이거나 아니면은 개발자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런 두려움들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객관적인 거를 보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방대니까 명문대 학생들에 대한 약간 부러움과 내가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대단한 것들을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의외로 나와 비슷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구나. 나 자체도 나만의 할 수 있는 무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기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대기업에 가면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기업에 가면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또 대기업 사람들과 많이 일해 보면서 대기업만의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만의 또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거기 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그리고 단점이 심하게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가서 정말 그 거대한 회사의 부품이 되어가는 것들도 제가 이제 많이 목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중소기업에 와서 개발자로서 뭔가 정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유익이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취직이 안 된 상황, 그리고 무언가 많이 배워야만 한 상황, 그리고 연봉이 낮고 뭔가 내가 사회에서 작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정보라는 게 뭐냐면 비전공자들은 사실 아무래도 그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더 크겠죠. 자기는 전공이 아닌데 4년이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경쟁을 해서 내가 과연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비전공자들은 뭘 배우고 그리고 전공자들은 대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죠. 제가 이제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게 객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예. 아무튼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온 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컴퓨터에 관련된 거를 뭘 배웠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운 건데 이게 보면 컴퓨터에 관련된 거는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이게 C, 그리고 정보통신공학의 입문,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거고, 컴퓨터 개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근데 이게 2학점, 3학점, 3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일주일에 2시간, 이것도 일주일에 3시간, 뭐 이렇게 3시간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위한 공부는 이 과정이 이제 16주거든요. 16주 한 학기에. 16주에 뭐 요 정도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배우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예, 보시면. 그럼 이게 뭘 배우는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C 정보통신공학 입문은 뭐 이제 컴퓨터 개론과 비슷한데 컴퓨터 개론은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뭐 컴퓨터 역사도 배우고 뭐 그런 수업이고요. 정보통신공학 입문은 기억이 안 나요. 뭘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도 어떤 개론적인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학기 때 뭘 배웠냐. 이거 빼고, 그리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C고요. 컴퓨터공학 입문도
어떤 개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그걸 배웠어요.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거, 뭔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운 거는 요거, 딱 이제 3학점짜리밖에 없네요. 저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요거 없애고,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제가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논리회로 및 실험이라 그래서, 제 기억에, 뭐,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막 연결해가지고 뭘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하나 배우고, 그리고 통신 이론 배우고, 요거는 사실 실무에서 쓰는 건 하나도 없죠. 웬만해서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도 인텔 코어로 했는데, 그냥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어셈블리 코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이제 경험 정도였고요. 실전에 그렇게 도움이 된 수업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료 구조.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수업이었고, 정보통신 수학은, 지금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이 수학을 아직까지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전자회로 및 시험, 요것도 뭐, 이제 한 3모 정도? 고급 프로그래밍 실습이 이제 아마 이게 C++이었던 것 같아요. 기초 유닉스 시스템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요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됐고, 데이터 통신, 통신에 관련된 거. 이것도 저는 좀 도움이 됐고요. 파일 처리론.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분석 설계.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좀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컴퓨터 공학부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이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그래픽스, 뭐 3D 관련된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드냐 요런 이론적인 거였는데, 뭐 컴파일러 만들 때 그럴 때 필요한 이제 지식이죠. 그 다음에 4학년 때 운영체제 되게 중요한 수업이고, 이것도 중요한 수업이고, 컴퓨터 공학 세미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뭘 배웠나 싶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예, 도움이 되기는 많이 돼요.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실무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엔지니어나 개발자로서 살아갈 때, 굉장한 자산이 되는 이론들을 배워요. 요런 게 이제 많이 도움이 저는 이제 된다.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근데 이제 취직을 하고 나면은 사실 요런 이제 공부를 하기가 뭐 운영체제나 뭐 요런 거를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안 내면은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부생이 갖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요게 뭐 3학년 때는 좀 제가 좀 빡빡했던 것 같은데 1, 2학년 때는 좀 그래도 그렇게 막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널널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학부생은 요런 장점이 학부생에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한번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제가 몇 개 이제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뭐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쳐서 그냥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 사이트는 뭐 커리큘럼을 볼 수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딱 목표가 정해져 있죠. 하이브리드 웹 앤 앱 그리고 개발자. 그러니까 요 과정은 웹이나 앱을 만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확실히 제목만 봐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뭔가 컴퓨터 자체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컴퓨터가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컴퓨터 전체적인 뭔가 기초 백그라운드 이론들을 이제 가르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제목들을 봤을 때, 여기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당장 실무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당연히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언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언어 위에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툴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딱 제목을 보면은. 예. 그러면 하나를 눌러볼까요? 예. 눌러보면은 우선은 커리큘럼 PDF를 받아보고 싶은데 뭐 제 정보를 줘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싫으니까 우선은 그건 생략하고, 중요한 게 6개월에 1000시간이에요. 6개월에 1000시간. 예. 이거는 그러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학부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빡세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침부터 뭐 밤 10시까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능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1000시간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학생이 다 소화를 못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기초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좀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계속 봐보죠. 요거는 이제 어떤 게임 개발에 관련된 건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 교육. 우선은 시간표를 보면은 1교시가 이제 9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6교시가 끝나는 게 밤 10시예요. 그러니까 빡세네요, 확실히. 이제 10개월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코스가. 그리고 뭘 배우나 여기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필요한 게 이제 C하고 C++이죠. 그 언어로 이제 코딩을 많이 하니까 그 기초를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네요. 요거는 2개월에서 4개월을 배우는 거고, 정규 과정에서는 또 언어를 하나 배우네요. C#.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해서 뭔가 심화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랑. 여기 겹치는데 아마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툴은 유니티를 이제 쓰네요. 유니티 이제 3D가 아니고 2D 먼저 가르치네요. 2D 그리고 그 다음에 3D 교육을 시키네요. 유니티 앤 게임 엔진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 1주차 C++ 프로그램 어떻게 생겼나? 배열, 구조체, 포인터. 이런 과정은 좀 대학교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과정은 확실히. 네, 게임 프로그램 유니티 2D 이런 거는 대학교에서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근데 가르쳐주는 대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분명한 거는 대학교와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컴퓨터 전체적으로 가르치지만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국비지원센터는 목표, 자기가 되고자 하는 어떤 딱 그 타이틀을 하나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컴퓨터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포프님은 이 교육기관을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봐볼게요. 코스 목록. 되게 굉장히 이제 심플하네요. 여기는 딱 4개. 얼마야? 100만원. 와, 110만원 되네요. C, 뭘 가르치나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교육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교육기관은 어떤 게임 프로그래밍, 어떤 앱 개발자 이렇게 딱딱딱 어떤 직업을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언어 자체를 딱 이제 교육을 시키네요. 수학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 C를 봅시다. 보면 뭘 가르치나. 헬로 월드 기본 자료형 뭐 이렇게. 우선은 배우는 이 기본 요런 거는 대학교 과정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까 어떤 기관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비슷해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여기까지 쭉 보면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일반적인
C 프로그램 교육이랑 비슷하고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레지스터, 스택, 힙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확실히 고급화된 그런 정보들을 가리키네요. 자료구조, 배열, 스택, 큐, 연결 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자료구조인데 해시맵, 전처리기, 매크로 12주차에 가면은 요런 거 C99 이거 뭐라 그랬지? C99라 했나? 요런 거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대학교에서. 저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 요런 거랑 인라인 키워드 요런 건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요런 거 요거는 제가 실무 가서 필요해서 봤던 것들인데 요거를 가르치네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요런 것도 안 가르쳐요, 제가 배운 대학교에서는. 요런 부분은 확실히 대학교 과정에서 못 배운 부분들이 있고, 멀티 스레딩 요런 거는 제가 실무하면서 봤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팀노바 한번 봐볼게요. 팀노바는 커리큘럼을 눌러보면 우선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 어떤 뭐 전문가 과정 뭐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자바를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자바를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의 이해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어떤 이론적인 것도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바 문법, 그리고 클래스의 이해, 멀티스레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네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PHP를 가르치네요. 이거 PHP를 왜 가르치지? 이거는 백엔드를 위해서 가르치는데, 백엔드 중에 하나로 PHP를 이제 가르치네요. 요거는 사실 좀 위에 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연속 과정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PHP를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웹을, 그러니까 딱 교육이 자바, 안드로이드, 웹. 이게 이제 기초로 해서 교육을 시키네요. 응용 단계가 있고, 1대1 코칭. 이런 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1대1 코칭. 마지막 정규 과정. 자유주제로 설계해서 개발한다 라는 거고, 1대1 코칭. 보안, 인공지능 분산, 이렇게. NoSQL. 저도 사실 이거 영상 찍으면서 처음 본 거거든요. 제가 어떤 걸 배웠었나 이런 것도 다 까먹었고, 그리고 학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이제 궁금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결론, 아까도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확실히 학부생은 실전에 필요한 지식들이 많이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단체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어떤 학원, 그리고 어떤 하여튼 뭐 그런 데서 배우는 거는 뭔가 컴퓨터 자체에 대한 교육은 좀 약하고 실무에 필요한 게 확실히 강하네요. 그렇다면 둘 다 좀 서로 보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비전공자와 전공자 서로 이제 경쟁에 붙는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상태라 이거는 진짜 자기 노력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좀 보완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전공자는 생각보다 학부생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시간 자체는, 수업 자체는 그거를 아셨으니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꾸준히 한 6개월, 한 1년 했다면 사실 그 교육 자체는 4년제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 절대적인 시간은.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는 이제 이미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내 거를 만들었느냐, 소화했느냐,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틈틈이 아니면 취직을 해서라도 어떤 컴퓨터 구조라던가 뭐 운영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깊이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인 거 정도는 공부를 하루에 뭐 한 30분이라도 하면서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저는 전공자와 경쟁을 해서 뭐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걸 보니까 정말 자기 걸 만들었으면. 그리고 비전공자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프로그래밍 어떤 이런 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사실 이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처음 언어,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걸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어떤 엔진을 만드는 과정은 원래 느려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어떤 다음 스텝을 밟지 마시고요. 그거를 이해가 될 때까지 정말 느리게 가세요. 느리게. 천천히. 그래서 이해가 되면 완전 기초가 단단하게 딱 굳으면 한 줄이라도 정말 내가 쌓아야 될 게 뭐 한 요만큼이다. 기초가. 요만큼이다. 근데 진짜 한 1mm라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선 쌓으세요. 딱. 그 다음에 또 쌓고, 또 쌓고, 천천히 가세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딱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게 완전히 기초가 딱 개념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속도가 확 붙거든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요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멘붕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그때 딱 정신 차리시고,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딱 멈추시고, 돌아가셔서 수업이 끝나면 기초를 계속 되뇌이고, 그 부분을 보시라. 요게 이제 저의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력서를 넣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누군가를 이제 뽑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보고 누군가를 이제 선택할 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뽑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없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취직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대기업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럼 우선 스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저도 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은 괜찮은 그래도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방법.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누굴 뽑을까? 저라면은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확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웹 개발자를 뽑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웹사이트를 하나, 진짜로 실제로 상용 서비스 하는 웹사이트를 하나 딱 개설을 해 놓는 거죠. 주소, 딱 이렇게. 하나 정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URL 딱 알려주면서 아니면 이력서에 자기 포트폴리오 아니면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실제로 상용 서비스하고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력서에 딱 써놓으면은 제가 누군가 뽑나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가봤더니 꽤 괜찮네.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퍼 상태의 어떤 문서들을 많이 주는데 포트폴리오를 주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뭐 URL 던져주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르게 보이고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현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불러내면 그때 이제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구현을 했냐, 이거 뭐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솔직하게 어떤 부분은 뭐 갖다 썼고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구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 하나의 상용 서비스 아니면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좀 크게 보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크게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웹이 아니더라도 뭐 안드로이드 앱 하나를 스토어에 올려서 뭐 몇 명이라도 쓰는 그런 거를 딱 가지고 있는 개발자라면 뭔가 탐이 나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비전공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예. 비전공자인데 뭐 학부만 딱 졸업을 해서 어떤 이거 학원에서 배운 어떤 포트폴리오예요 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상용 서비스 어떤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탐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많은 얘기를 할 것처럼 해놓고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연봉 뭐 초봉 막 진짜 3D 업종처럼 프로그래머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러신 분들 걱정하신 분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많고 개발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개발자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 중국 개발자가 되는 팁을 좀 드리자면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순서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을 배운다. 그러면은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이런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중국 개발자가 되기 정말 힘들어요. 항상 뭔가를 할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뭔가 원리를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야만 중급 이상의 개발자가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첫 취직해서 들었던 말인데 지환씨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해. 이 말인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기 거를 하나씩 만드세요. 뭔가를 많이 하려고 책을 많이 사서 요거를 이런 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조금씩 완전 자기 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분들 언젠가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한 1, 2년만 그렇게 꾸준히 하면 이미 회사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모든 얘기를 마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J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